오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윤 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면전이 시작됐다. 그 얘기도 하고요. 또 안인석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 대통령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윤 총장의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그리고 심재철은 현대판 원균이다. 이순신 장군을 모함한 원균이라고 얘기한 현직 원주지청장이 아주 오늘 그 글을 쓰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또 뒤집히고 있습니다. 심재철 이 사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루기로 했는데 그걸 다루기 전에 오늘 김은혜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받은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네요. 그리고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보세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했어요.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로 청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말 우려했던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 원전 폐쇄해놓고 2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조기에 폐쇄해버리고 국민에게 모든 돈을 전기세를 더 올려서 청구한다. 이것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는 원전,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이 정부가 걱정이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백두대간 파헤쳐가지고 중국산 부품의 저효율적인 건데 이것을 태양광을 쭉 깔면서 탄소 배출 주범인 고비용 LNG를 완전히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정부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1인 가구나 저소득 계층이 의지해온 전기 200kW 이하 사용 가구의 할인 대상도 줄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그런 역주행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것을 국민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요 3년 전에 약속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다는 그 선언마저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정말 신음하고 민생은 질식 직전인데도 집값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이런 폭탄도 모자라가지고 닥치고 세금 고지서부터 들이밀면서 돈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 일이죠. 그리고 이 무능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그 폭력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는 김은혜 의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이념으로 무장해가지고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그리고 북한에 원전 설치해준다고 이런 말이나 하는 통일부 장관. 우리는 폐쇄하고 백지화시키고 이북애들은 그걸 줘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한민국 이 정부의 사람들. 국민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지 보다 국민에게 백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빨리 공급부터 해라. 그게 고민이다. 그리고 고민을 해라.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김은혜 의원. 정말 똑똑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청와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집권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현주 KBS 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연주가 뭐 승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제 정치 평론가가 있는데 이분이 변호사도 하고 있죠. 권경애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또 법을 어기면 소송으로 한판 뜰 수 있다. 그게 민주국가다. 자유민주국가다. 그게 헌법과 법치주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조선 왕조에서 살고 있나? 지금 이 집권당하고 청와대 분들? 여기가 조선 왕조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권경애 변호사. 아주 짤막하게 멋지게 썼어요. 그리고 이 모두가 윤석열 건으로 분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문제는 뭐냐? 백신이 어디 있나? 라고 말하는 정군기 교수. 아니 구미 선진국에 이어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바로 우리 옆 나라들이 속속 백신 확보하고 승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백신이 어디 있나? 백신이 없다.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옆 나라, 이웃 나라도 전부 다 지금 백신 확보하고 승인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나? 백신이 숨어 있나?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으니 그것은 뭐냐? 탄핵감이다. 탄핵 대상이다. 그냥 진단키나 또는 어설픈 QR코드 추적 쇼를 하면서 국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완전 농락을 하고 있다. 박능우 이 사람 참 웃긴다. 그리고 정은경은 무능정권 부역 공무원이다. 왜 백신을 구매하지 않았는가? 아니 정은경이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 정부에서 국민한테 칼질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이 정부에서 국민한테 칼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백신을 빨리 가지고 왔어야지. 청장 되시더니 이제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내년이 코앞인데 우리는 백신 접종 스케줄조차 나오지 않는 쪽팔린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불만의 겨울이란 말은 대처 정부 시절에 영국 노조가 쓴 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딱 들어맞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딱 맞는 말이다. 이 겨울에 백신 없이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소리 없이 지금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빨리 가져도 된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정부. 의료진들은 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뭐하고 계십니까? 2020년은 백신 IMF가 됐다. 이 정신 나간 분. 참. 뭐 정군기 교수가 틀림없는 말이네요. 아니 홍콩,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다 지금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내년 가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사 안철수가 흥분하면서 이게 뭐냐,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않았느냐, 5월 달에 빨리 그것을 주문해 놓으라고. 늑장 부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어요. 정신 나간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진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진 교수 요즘 엄청 이 정부한테 아주 반론을 아주 빡세게 들이대네요. 헌법이 무서운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 이제야 실토를 하네. 누가? 안민석이가.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그런데 이제 진중권 교수가 예 문재인 대통령 무서운 분입니다.
착한 얼굴 뒤로 감추어진 그 민낯, 이번에 온 국민이 지켜봤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보낸 살수들이 저격에 실패를 했을까요? 물음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우리 대통령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다. 감히 윤석열이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못 이긴다. 이런 말을 언론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측근에 있는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무섭대잖아요. 자, 그것은 대한민국에 아직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직무정지를 중단시켰죠, 저번에. 그리고 검찰 위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계속 의결했죠. 판사회의에서 그 문건,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안건을 부결시켰죠.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그를 내치기 위해서 아무리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법의 지배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요. 국민이 가만히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5년짜리 운동권 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남용해도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 곧 사법부입니다. 법에서 윤석열을 지켜줍니다. 다음 주에 복귀돼요. 대통령이 윤석열을 이겨도 이 나라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거리요. 결국은 윤석열이 이긴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그 힘을 빡세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곧 다시 부메랑이 되어버린다. 아니 못 믿겠으면 공수처에 기소해보세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헌법이 국민들을 그 무서운 분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그따위 협박에 굴복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리고 안민석 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 윤석열 절대 못 이긴다, 이런 말을 해대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정신 나간 대한민국 이 정부, 그리고 이 집권당의 국회의원들, 국민 알기를 무슨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재 붕어 개로 알고 있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재가는 대통령이 했잖아요. 윤석열을. 그리고 추미애는 꼭두각시고 지시한 자는 대통령이란 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감추면 뭐 할 거야. 대통령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추미애 뒤로 숨지 말고 그 무서움을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지금 대통령 각하 왜 자꾸만 숨어 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신데 뭘 못하게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각하님.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오늘 행정법원에 그 소송 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전면전 시작됐는데 이것을 청와대는 거리 두기로 슬그머니 뒤로 약간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뒤로 빠질까요? 잘못한 게 있나? 죄진 게 있나?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미 그것을 소송을 했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럴까? 사실상 문 대통령을 향한 윤 총장의 맞대응에 거리를 두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의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청와대 분위기. 지금 어떤 꼼수로 어떻게 윤석열을 삿바 싸움에서 다리를 걸을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윤 총장이 오늘 오후에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윤 총장이 전날 어제 징계의원회의 정직 결정에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그런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고 오늘 이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이 같은 법적 대응은 사실상 문 대통령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길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찰 내부망 2+의 정직 결정을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 조직 전체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다. 검찰 전체와 청와대와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가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 정부하고 윤석열 총장 개인하고 이게 삿바 싸움이 시작됐는데 검찰 전체 검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러고 뭉친 거예요. 그럼 결론은 검찰과 이 정부와 다툼이 시작됐고 삿바 싸움이 시작됐고 집권당이 뒤에서 어디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어시스트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윤 총장과 검찰은 누가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나요? 국민의힘이 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 승이죠. 다음 주에는 복귀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15일 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검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누구?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제가 이후에 윤 총장의 소송 방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고 지금까지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행정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일단 윤 총장이 된 행정소송의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제가 했잖아요. 저기 추미애 그 아주머니 갔잖아요. 문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문 밖에 있는 그대야. 나갔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밖에 있는 그대죠. 그런데 이 청와대 관계자가 웃음이 나오네. 윤 총장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한테 한 것이고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아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또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방침을 관련해 가지고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 이거거든.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뭘 한다고? 대통령 의중까지 내가 안 함? 난 그거 몰라.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 싸운 거 아니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하고 지금 삿바 잡은 거지. 우리 윤석열이가.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니까. 상태 안 상태요. 내가 볼 땐.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 아줌마 우리 윤석열 총장 갈등을 매듭 지으려고 했으나 되려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전면전으로 이제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확대되는 해석을 경계하고 거리를 둔다.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정부는 아주 거대한 건데, 그런데 한 개인하고 삿발을 잡았다? 우스갯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 문 밖에 나간 추장관한테. 이럴 때 문 밖에 있는 그대 한번 부르면 딱 떨어지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징계의 결과를 제거한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징계의 결과를 제거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냥 절차대로 하겠다.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그 참 대한민국 법을 잘 아시는 판사님께서 윤석열 인용이다. 그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건데요. 대통령께서는 얼굴빛이 어떻게 바뀔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딱 나오면 결과에 맞춰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말.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행정법원에 어떤 소스를 줬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이? 이렇게 또 약속이 되어 있나? 그렇진 않겠죠. 다만 일각에서 추장관 사위로 윤 총장의 소송 끝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 정계 저쪽 집권당 쪽에 가까운 그 친여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네. 윤 총장 소송이 끝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기대하는 그런 기류도 감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윤 총장 뭐 마음속에 들어가다 나왔냐? 애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지금 뭐 사전에 사람 힘 빼는 거요? 이건 정신 나간 소리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아니, 윤 총장 말이요, 지금 추미애장관 그만둔 거 아니요? 그러면은 윤석열 너도 그만둬야지. 너 왜 붙어 있어?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 봐. 청와대에 계신 문 대통령은 엄청 무서운 분이요. 윤석열 겜도 안 돼야, 깜냥도 안 돼야. 삿바 잡자마자 쓰러져. 이러고 있잖아. 이런 정신 나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국민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 판사님들한테 다 기에 들어가라고 계속 지금 때리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에서. 그러면 판사님이 겁먹을 줄 아냐? 판사님 겁 안 먹지. 판사님은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분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정치로 막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런 거 먹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어제 추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요 5시부터 6시 30분까지 70분간을 징계의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것을 제청을 했잖아요. 그저껜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자진해가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거지. 내 얘기는 내가 여기저기 기사를 쭉 본 결론은 뭐 종합해 보면 추미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나 사표 쓸겨 대통령 각하 이래서 높이 평가한다. 오, 정말 멋진 일을 다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또 칭찬을 줬잖아요. 조금 전에 얼굴 빨갰다가
사표 딱 내니까 다시 화내지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건 맞긴 맞지. 대통령 표정을 보고. 당시 보고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비롯해 거기에 누구누구 있었느냐? 노영민 비서실장, 김정우 민정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지. 그렇잖아요.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뭐 김정우 민정수석이 거기 자체에 있던 내용 얘기까지는 않겠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그런 기사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윤 총장 징계 1인 5역을 한 심재철이 당시는 이순신 모함한 원균과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현대판 원균이다. 역적이다. 누가 얘기했냐면 김유철 수원지청장, 이분이 내부망에 글을 아주 장황하게 썼어요. 장황하게. 원주지청장이. 아니, 이 심재철 이 양반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대통령 제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던 것이죠. 3명이서 해가지고 통과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원유철 순천지검 원주지청장이죠. 지청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막후 활약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 검찰국장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저격 글을 올렸는데 오늘 이게 아주 하루 종일 언론에 논란이 막 되고 있죠. 그리고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생은 길고 이름은 오래 남는 것이다. 그런데 심재철 당신 말이야,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 어쨌든 당신은 이조 시대 때 이순신 장군, 대한민국의 그 영웅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낸 그 못된 원균이다. 현대판 원균이다. 그렇게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심재철 당신 같은 사람이 이게 몇백 년 만에 한 번 또 이렇게 오는구나. 참 기가 막히네. 때로는 지구이도 남겠지만 대부분 자기 만족에 그치거나 묘비명예나 적힐 뿐이고 추한 이름에 가려질 때도 참 많다. 이렇게 써요. 우리 그 김유철 지청장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국장은 삼도수, 그러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다. 원균.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 앉은 원균이가 지금 심국장이다. 그러나 당신한테는 자리에 안 가요. 원래 고검장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검장들이 왜 고검장까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검찰에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할까요? 고검장 자리까지 딱 오면 이제 검찰총장 딱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누구죠? 아까 현재 검찰총장 대행 맡고 있는 사람이 고검장으로 같이 그 나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재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원균처럼 못된 짓을 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달려온 검사의 그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그 김 지청장은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을 꼭 알아라.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누구한테? 심재철한테. 그리고 내가 글 쓴 취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김유철 지청장은 몇 사람에 대한 글을 쓴 것입니다고 얘기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추진한 다른 검찰 법무부 인사들에 대한 글을 추가로 쓸 것을 예고까지 합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 이제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그 지금 광주로 간 지검장인가요? 이런 사람들의 그 참 못된 그런 것도 앞으로 쓸 것이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김유철이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선가 내가 한동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심재철. 그러니까 심재철은 애초부터 완전히 추미애 월월 이런 거였다는 얘기예요. 이성윤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김유철 지청장은 심 국장의 과거 행적을 거기다 다 씁니다. 쓰면서 심 국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어요. 어이 멋진 김유철 지청장. 지금 저 강원도 원주 지청장으로 있는데, 그리고 판사님이 기분 나쁠 정부 취합해가지고 그토록 치를 떠는 정의감의 화신이 화장품 회사 사주의 해외 원정 도박을 기소하면서 원정 도박 수사에 A, B, C라는 회사 공금 횡령과 외화 밀반출 혐의를 누락시킨 건 무슨 이유입니까? 심재철 국장님, 이런 것도 있었네. 심재철 국장이. 야, 왜 그걸 누락시켰을까? 돈 먹었나? 그런 걸 또 추미애 장관이 약점을 잡고 있나?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이 잡고 있나? 그거 알고 있나? 그래서 그냥 삽살개가 되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이래가지고 자, 나 김유철처럼 기업 수사 문외한도 그 무렵에 모 회사 사주가 3종 세트로 처벌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 말도 사실은 김유철 씨가 심재철이가 한 것을 이 플러스의 그 게시글에 올린 글 내용이네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심 국장은 이번 그 징계위에서 정말로 아주 너무 얍삽한 그런 행동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심 국장이 지난 2015년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정운호 전 레이퍼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그것을 수사를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기소한 사건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 당시에 검찰은 정 대표가 쓴 100억 원대의 금액이 회사 돈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횡령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에 대한 건 누락시키고 뺐다는 거예요. 그게 심재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 대표도 원적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만 선고받았는데 김 지청장은 이 과정에서 심 국장의 수사와 소송 지휘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재철은 검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번에도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 심재철,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충성하는 무법부 장관 그만두셨거든? 같이 옷 벗고 내려가서 집에 가가지고 애들 봐요. 그렇게 살지 말어. 어쨌든 그 김유철 지청장은 지난 1월에 심 국장이 후배인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검찰 간부의 가족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공개를 합니다. 어쨌든 이 양반 참 못쓰겄네. 제철이 참 나쁜 제철이네. 그리고 민망한 일이 있던 날 그 장소에서 저는 더 민망할 말을 들었다라고 상가에 모인 특수부 검사들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저 심재철 국장이 전임 반부장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한동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잘 해보자. 뭐 말인지 알지? 이렇게 꼬들기다가 돼지게 후배 검사한테 혼났던 그런 심재철. 자, 그러면서 웬만한 초등학생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초딩보다 더 못한 심재철이었다라고 말하는 오늘철 지청장. 멋지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심재철이가 원하던 자리를 얻고 욕망을 충족해서인지 후배로부터 민망한 말, 당신이 검사냐? 이런 말 듣기 전까지는 꽤 즐거워 보였다. 그런데 후배 검사들이 심재철 국장님, 당신이 검사 맞아? 검사냐고? 검사야? 뭐 껌 씹는 검사냐? 이 검사야. 이렇게 후배들이 들이댔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추미애 저 장관의 줄 잘 서가지고 지금 검찰 국장까지 하고 있어요. 줄을 잘 섰네. 그리고 그 판사 문건 논란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주문을 외워가지고 사찰로 둔갑시키려던 마술사들의 그 참 못된 음모, 이게 문제다. 또 김 지처장은요, 심재철이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뽑힌 재판부 분석 문건 있잖아요. 이것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판을. 문건을 보자마자 경로를 했다. 경로. 재철이가. 그리고 서사를 이끌어내느라 동원된 허구라고 본다. 그 문건의 작성 취지가 중요 사건 공소 유지에 보탬이 되자는 건데 그 중에 몇몇 사건에서 그를 기소를 반대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 전 국장이 이것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관련 검찰 간부 회의에서 나홀로 반대 의견을 펼쳤던 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판사 문건에 조국 전 장관 재판부도 포함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불기소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가 다시 증인 환실이에 민망한 말까지 들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갓집에서 언급한 그런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까지 하네요. 나는 이 지청장이 이 문건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것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심재철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추미애가 생각하는 것을 다 담아서 그대로 동선만 그리면서 움직였던 삽살개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그런 춘견이었다. 지금도 그 춘견인가요? 추미애 장관 그만두었는데 이제 끈이 떨어졌나? 거기 뭐 대통령께서 제가 했으니까 대통령과도 또 이렇게 이쁘게 보이면 총장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심 국장이 이 문건에 대해서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문건이다. 자, 그리고 그렇게 누가? 심재철이가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냈다. 그리고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가 먼저 이 문건을 꺼내 들었나 라면서 일선 지휘에 참고하라고 작성을 했고 일선에 배포하지 않았는데 누가 언론 플레이에 쓰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김유철 지청장이. 그런데 징계의가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인척간이다? 아니 이런 말을 동료로부터 듣고 전하면 처벌받는 세상이냐? 라면서 남에 관한 이런 얘기 누가 이혼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는 1984년 세계다. 지금 심재철이가 하고 있는 요 세계가 1984년의 세계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1984년 작가 조지 오웰이 쓴 소설 이름으로 빅브라더로 일컬어지는 거대 정부가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꾸리고 가상의 세계를 그린 작품인데요. 지금 심재철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참 정치인이라면 오판할 수 있지만 적어도 검사라면 조작이고 왜곡이다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했다. 그리고 검찰 담당관실에서 문건을 검토한 검사가 11월 24일이죠. 그거 있었던 일이 6인 이후에서 검찰 과장이 문제가 없다.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 삭제가 돼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질책을 당하고 이거 전부 다 심재철이가 한 것이다. 박은정인가 뭔가 전부 다 심재철이가 시켜서 한 것이다. 브레이크가 최소한 2번은 작동했지만 절대 듣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 파열됐다. 쭉쭉 밀려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김윤철 지청장. 거기다가 이것은 법무부 감찰실에 파견 갔던 이정화 검사가 판사문건에 대해 직권 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재철은 감찰팀이 이 결론을 아무런 말도 없이 보고서에 삭제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이정화 검사가.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데리고 있는 고측근 심재철, 박은정 이런 애들이 6인 회의에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판사 문건이 문제 없다는 의견을 냈다가 심 국장에게 질책을 당해가지고 이때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이 사람만 그냥 팽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다. 추미애 측근으로 있으면 다 때려잡어. 힘센 곰도 때려잡어. 왜? 추미애 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본인이 법을 만드는 줄 알아. 법 만드는 공장장. 그 사람이 추미애.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지 왜 지가 만들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027년 12월 15일까지 심실주 계속 될 것이다. 2027년 12월 15일까지? 아니 누구요?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20년인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끝나면 15년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네. 거의. 그때까지 심재철은 아마 계속 질주를 할 것이다. 바보들의 질주. 그리고 김유철 지청장은 그의 질주가 얼마나 계속될지 무슨 개변과 거짓으로 덮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 검사들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검사들이 한 명도 심재철 현대판 원균에게 표 안 준다. 직권의 행사, 불순한 목적,
위법한 절차와 근거의 부재 등 구성 요건 어느 하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우리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또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7년을 염두한 듯 2027년 12월 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다면서 지용문은 이미 열렸다고도 말합니다. 누가요? 김유철 지청장이. 자, 이번 일을 도운 분들께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 했을 뿐 아무 모든 것은 그냥 말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유의 악은 없다. 이런 심재철 같은 그런 현대판 원균이 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에 있는 모든 선배님, 후배님, 동료님, 김유철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아주 장편의 글을 게시글에 올려서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도 큰 힘을 준 원주지청장 김유철님 멋집니다. 이렇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자신 있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재철, 이성윤, 정진웅, 또 뭐 박은정 이런 검사분들은 만약에 이 프로세스에 글 쓰시면 반한 글이 뭐 엄청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 대행 맡으신 그 검사님, 차장검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추미애 장관 성향에서 있다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바로 검사의 본 모습으로 딱 돌아와서 나는 윤석열 총장을 따른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맞다. 라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추미애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성윤 지검장님, 정진웅 광주 부장검사 차장검사님 심재철처럼 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시고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으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세 추아들 구속이 정답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추 아주머니도 관여가 돼 있어요. 권력으로 밀어붙인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전문제 수사에서 나오면 저 아드님하고 어머님 함께 나란히 사이좋게 같이 가셔서 국민들이 드리는 밥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세희님, 서과 죄인은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맞아요. 하늘님, 천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세희님, 천세님, 으뜸, 이은희님, 광견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나. 미쳐 날뛰기밖에요. 라고 하셨네. 여러분 제가 윤석열 총장 다음 주 중으로는 다시 복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만약에 다음 주에 복귀를 한다, 아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2달 채운다, 어떤 걸까요? 댓글 주시면 내가 바로바로 네 어떤 게 많이 나올까 참 기대가 되네요. 천세님 반갑네요. 힘내세요. 성준호님, 심재철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훅 지나갔네요. 네. 그리고 세희님, 들어오실 때 먼저 시청하신 광고는 김재구 TV 광고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하늘님, 성준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단결입니다. 조영기님, 국민 여러분, 가을 배추는 다들 하셨는지요? 가을 배추가 요즘 소금의 주둥이가 제대로 절여졌나 봅니다.
그리도 나대던 주둥이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 참 짠소금에 절여진 게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 행세하고 있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네. 검찰총장 쳐내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개혁해도 되는데 왜 그딴 짓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네, 양승철님,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재인 차 빨리 보내자, 그 얘기입니다. 세희님, 조명기님 꽃다발 드리고, 네. 아이고, 하늘님 거는 넘어갔네요. 은팔찌 녹이 쓸고 있는데, 예, 맞아요. 수기유미님, 다음 주에 복귀한다. 한 표. 나른야 고우님, 다음 주. 네. 보성님, 추녀 휴가 내고 소설 쓰나요? 라고 하셨고, 세희님, 방송 운영 일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한민국 힘내라님, 다음 주에 복귀한다. 오, 차마루님, 다음 주에 복귀한다. 한 표입니다. 용봉사님, 윤청장님, 추미애와 달통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신 말씀이에요. 하늘님, 양승철님 안녕하세요 하셨고, 세희님, 양승철님, 차마루님 어서 오시고요. 째째사랑님, 심세철은 법을 안다는 사람이 그 정도니 기자에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죄도 없는 걸 거짓으로 짜맞추니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리고 말도 못하고 얼머무리고 말이죠. 하늘님, 차마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희님, 대한민국 님 고다 받으십시오. 하늘님, 째째사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양승철님, 다음 대권 민주당을 뽑을 것인가?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신 말씀이에요. 보성님, 윤석열 총장 다음 주 한 표요. 김경수님, 다음 주 보기로 하십시다. 네, 째째사랑님 꽃 받으시고요. 아이고, 오늘 뭐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생길 거예요. 하늘님, 양승철님, 이번엔 안 속을 겁니다. 서진숙님, 법원에서 법을 철칙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윤석열 편에 손을 들어주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시청하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성님, 심재철 그거 말이지 부끄럽지도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완성님, 심재철 자식보다 더 부끄럽겠다. 그럼요. 네, 서완성님 참 걱정, 뉴스도 안 보고 그냥 김재구 TV만 보시니까 서완성님 충성. 네, 수기유미님, 김재구님 목소리가 아이고 넘어갔나? 목소리가 아주 이주일 닮았어요. 아이고 왜 그러냐, 나 이주일 닮았단 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하늘님, 서진님 반갑습니다. 윤홍운님, 다음 주에 출근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한 표 함께 합니다. 현수님, 재구야, 대통하고 서결이 어찌 되냐 말해봐. 김현수님, 네, 우리 이제 윤석열 총장님 다음 주에 복귀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김현수님, 네. 아이고 왜 또 지워요? 놔두지. 김세희님, 서진숙님 응원 감사합니다. 하늘님, 서완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완성님 꽃다발. 그리고 저기 김세희님이 미차 슬프다, 그런 얘기네요. 아이고,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끔 저쪽 진보 쪽 얘기도 해주세요. 김현수님, 뭐 이름이 참 좋으시네. 김현수, 제 친구 김현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아닐 것이고, 네, 어쨌든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왜 이러니 듣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짧게 하나 더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여기서 이 시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하늘님, 세희님 잘하셨습니다. 현수님, 사이버상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세희님 말씀을 했네요. 소대영님, 윤석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왜 이러니 음악 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오늘도 가슴이 춥다.